금요일에 마련하는 코너 슬기로운 생활. 오늘도 슬기 우리 박슬기 씨 안녕하세요.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이뻐요. 좀 매력적인가요? 네. 예, 지금 콧소리가 제가 감기 지금 끝물이라서 그렇군요.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간 좋게 생각하면 네. 더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아, 그래요? 콧소리가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네. 우리 박슬기 씨는 컴퓨터 게임은 좀 하시나요? 저 예전에 그 붕어빵 굽는 그거 있어요. 게임. 알아요. 그거 되게 재밌게 했었고 제가 요즘에 막 치킨 잡는 게임이라고 난리 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게임에 취미를 못 붙이겠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요즘 게임은 네.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장난 아니에요. 이 정도거든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네,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보고 듣던 기술, 증강현실, 가상현실, 우리 현실로 훅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 증강현실 게임을 소재로 한 드라마도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히 알아보는 슬기로운 증강현실, 가상현실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네. 자, 국책연구기관 전자통신연구원의 차세대 컨텐츠 연구본부 이기랭 본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차세대 컨텐츠 연구본부의 최고 책임자인데 어려워요. 뭐 현재 컨텐츠 잘 모르겠는데 차세대 컨텐츠는 또 뭡니까? 차세대는 저희가 쓰는 영어로는 크리에이티브고요.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예. 재미있는 네. 의미 있는 진화하는 컨텐츠라는 뜻이고요. 예. 차세대 컨텐츠라는 뜻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컨텐츠를 보기만 했는데 그리고 만들어진 컨텐츠가 보여지기만 했는데 네. 지금 컨텐츠 기술은 컨텐츠를 만들어내지만 컨텐츠를 스스로 진화하고 더 재밌게 인공지능 기능을 갖는 컨텐츠가 차세대 컨텐츠 기술입니다. 살아있는 콘텐츠네. 예.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인공지능 게임 기술인데요. 예. 인공지능 그 바둑 보셨죠? 알파고. 네. 알죠. 알파고가 수많은 게임을 혼자 연습을 한 다음에 예. 실제 프로 기사들 이기죠. 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게임 기술은 게임을 하게 되면 선수들하고 하더라도 선수의 습성, 사용하는 무기 또는 사용하는 패턴 이런 거를 다 우와.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 프로 게이머들을 이기는 기술입니다. 거의 로봇이네요. 그죠? 네, 인공지능을 갖는 기술이고요. 저희는 그거를 지능형 콘텐츠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차세대 컨텐츠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 부분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가장 현실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는데요. 증강현실 영어 약자가 AR인데 또 가상현실은 VR인가요? 이게 네. 좀 헷갈립니다. 뭐죠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말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증강현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증강 네.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뭔가를 강력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고요. 예. 네. 가상현실 가상인데 현실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현실을 가상을 현실처럼 만들어내는 기술이 가상현실입니다. 가짜는 가상현실이고 진짜를 더 현실같이 보여주는 거를 증강현실인가요? 증강현실.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설명한 건가요? 아주 빠르신데. 와, 완전 이 쏙쏙대요. 이야. 아니 그러면 이게 가상현실은 그러면 증강현실과 달리 공간 자체가 이제 가상이라는 거잖아요. 아예 가상이라는 건가요? 네,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하나는 우리 머리에 둘러쓰는 HMD, 뭐죠, Head Mounted Display라 그래서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에 둘러쓰는 건데 거기 내에 가상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컴퓨터로 본 것 만드는 같아요. 겁니다. 그 네. 영화 보면 이렇게 막 뭐 모자 같은 거 헬멧 쓰고 검은 거 쓰고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빔 프로젝터로 스크린에다 쏴서 가상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세 번째는 TV에 모니터에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 게임을 즐기게 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상 현실은 뭔가 가상으로 가짜로 가공을 하는 건데 증강 현실은 지금 현실하고 현실을 대입시킨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예전에 우리 포켓몬인가 이게 예. 증강 현실 비슷한 건가요?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 예.
증강현실의 아주 초보 단계 기술입니다. 아, 초보입니까? 그거 잡으러 속초 많이 갔거든요. 아유, 엄청 다녔습니다, 진짜로. 예, 기억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증강현실을 우리가 뭐 미리 연습을 했고 미리 맛봤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아하. 그러면 요즘 드라마 저는 진짜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증강현실 드라마죠. 이게. 예, 그 아람브랑 궁전의 추억이라고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증강현실 게임을 소재로 해요. 네. 뭐 렌즈 같은 걸 딱 끼면은 이게 게임에 접속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주인공이 돼서 막 칼싸움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좀 증강현실이 가능하게끔 많이 나와 있나요? 게임이 많은지 포켓몬고도 저는 기초적인 게임이라고 해서 놀랐는데요. 이 그쵸. 증강현실이 가능한 게임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네. 이 증강현실 게임이 많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중에 그 M게임에서 3월 30일 날 출시한 예. 캐치몬이라고 하는 AR 게임이 있습니다. 증강현실 캐치몬. 그러니까 몬스터를 잡는다는 뜻이죠. 똑같네요. 포켓몬고랑 비슷하네요. 예, 그런데 다릅니다. 포켓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카메라가 있는데 네. 그 카메라에 밖에 보이는 영상이 나오고 거기에 그 지도를 따라다니면서 포켓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는 뭔가를 손으로 이렇게 던지는 방법이죠. 그런데 캐치몬인 경우에는 던지는 게 아니라 터치하는 방식이고요. 손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하. 손맛을요. 네. 이게 손맛이 느껴지면 또 이게 게임 중독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제 중학생 아들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아직 증강현실 맛을 못 본 것 같아요. 네. 손맛을 못 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모르는군요. 그런데 손맛을 모르거든요. 아직. 그런데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만든 것 중에 역사 탐험대 AR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죠? 이거는 우리 역사책 예.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역사 공부도 하고 우와. 거기에 들어있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예. 또는 영웅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거를 풀어주는 게임입니다. 야. 그래서 역사 공부도 하고 예. 게임도 하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그것도 증강현실로 돼 있습니까? 예, 증강현실입니다. 그러면 길가 가다 보면 이순신 장군이 옥에 있는 그 모습도 보이고 뭐 세종대왕도 보이고 이렇겠네요. 네네. 놀라. 근데 또 그런 게임은 안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들. 그렇죠. 아니 근데 또 호기심에 그래도 재밌게 할 친구들도 그러니까. 덜어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그 게임이 새로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어떤 거요? 페이스북에서 만들어낸 화상 채팅 AR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상 채팅을 하면서 AR 증강현실이 된다. 그래서 앱을 휴대폰에 깔게 되면 어떻게 되죠? SNS를 이용하는 건데요. 네. 그 휴대폰에 상대방 얼굴이 나오고 제 얼굴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 얼굴이 일그러져요. 찌그러들기도 하고 웃는 얼굴도 되고 얼굴 모양이 막 바뀌는 겁니다. 그게 이제 AR이고요. 네. 거기에 그 먼저 웃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웃는 사람이 진다. 웃음 참기. 그러니까 일그러뜨리는 게 웃기는 거구나 서로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얼굴에 비행기 모형이 나타나고 우주선에서 돌멩이들이 날아오는데 돌멩이를 피하거나 돌멩이를 공격하거나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가상 증강현실. 자, 증강현실 기술은 언제 어떻게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건가요? 실제 이 기술은 오래됐습니다. 나온 게 1968년 이반 서덜랜드라고 하는 미국 분이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그 연구를 하다가 실제 이 개념을 이제 발견을 했고요. 개념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보잉 항공사 있죠. 보잉 항공사에 근무했던 토마스 코델이라는 분이 항공기를 조립을 하거나 정비를 할 때 거기에 부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책자를 보고 교본을 보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AR 안경을 끼고 쳐다보면 증강현실 딱 나오네요. 그렇죠. 와. 부속 이름도 나오고 특징도 나오고 실제로 하다가 뭐 조립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데 증강현실 이런 걸 하면 실수가 만회가 되겠네요. 그리고 하면서도 자신감 생기겠다 막. 로봇도 만들어보고. 그럼요. 와, 비행기도 몰아보고. 진짜 탐나는데. 너무 탐나는데 금요일 코너 슬기로운 생활, 우리 생활로 점점 파고들고 있는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슬기 씨 참 놀랍죠? 맞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우리가 게임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증강현실이 좀 실제 생활에도 유용하게 사용되는 곳이 저는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교육도 3부에서 말씀하셨지만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영유아 네. 또는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 선생님들이 참 수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집중도 어렵고 네. 싸우거나 뛰어다니거나 자는 애들도 있고요. 통솔하기 힘들죠. 네. 그런데 이런 우리 영유아 애들, 초등학교 어린 애들한테 실제 곤충 생태학습 같은 거를 증강현실로 보여주면 애들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진짜인 것처럼. 와. 그래서 얼마나 재밌겠어. 얼마나 재밌겠네. 또 미세먼지 많은 요즘에 나가지 않고. 와 너무 좋다. 와. 그래서 예를 들면 교과서 책을 보고서 계란에서 병아리에서 닭에서 가는 생태를 설명을 하면 예. 애들이 집중이 안 되겠죠. 애들이 지겨워합니다. 그런데 PC에 예. 교과서를 갖다가 카메라를 대면 계란에서 병아리로 닭으로 가는 그 과정이 나오고 네. 실제 애들이 터치할 수 있고 우와. 음성으로 설명을 해주면 애들이 스스로 재밌어서 놀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야, 맞아. 교육, 특히 영유아 교육에 엄청 도움이 되는데 제가 최근 봤던 뉴스가 기억이 나요. 이 서대문이 원래 돈이문이거든요. 돈의 문. 그렇죠. 근데 104년 만에 증강현실로 복원한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요? 이게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 이제 오래전에 이미 가능하고요. 예. 지금은 우리 휴대폰에 앱을 깔고 돈이문 있는 자리 사라진 유물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위치를 탐색을 한 다음에 가면 옛날의 유물이 그대로 증강현실로 떠오릅니다. 아 그래요? 그럼 휴대전화로 그걸 딱 보면 옛날 유물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네. 그 돈 입은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와. 외부도 볼 놀랍다. 수 있고 내부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듣고 보니까는 증강현실 기술이 게임으로만 끝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영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스포츠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산업 전 산업에 걸쳐서 다 가능하고요. 와 너무 네. 멋지다. 특히 AR인 경우에는 네. 교육 부분 그리고 자동차 조립 수리하는 부분 등 산업 또는 국방의 훈련 교본 네. 또는 장비 수리하는 데까지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우와. 물론 쓸 수 있고요. 국방도 쓸 수가 있다.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이런 증강현실 관련해서 네. 부작용은 없을까요? 막 헷갈려서 우리 포켓몬고 할 때 보면 막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 나기도 했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적당히 하라고 제재를 네. 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기억나요. 가장 사실은 위험한 게 우리 인체 또는 사고 등인데요. 네. 특히 AR인 경우에 이제 우리 휴대폰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PC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TV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AR 안경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안경. 중국에 혹시 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공안이 AR 글래스를 끼고 지나다니는 사람을 쳐다보면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지목을 해서 체포하는 경우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가능합니까? 네, 현재 네. 하고 있고요. 웬일이야. 그런데 AR 안경을 끼는 경우에는 우리가 밖이 보이죠. 예. 거기에 다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어지러워요.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고. 그러면 렌즈 끼면 되잖아요. 드라마처럼. 렌즈를 끼면 방법은 되겠지만 여러 가지를 사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 말씀드린 것처럼 AR 글래스라고 하면 네. 카메라, 센서, 그다음에 전원 공급이 되죠. 아 그쵸. 이게 렌즈를 통해서 눈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눈 안에 렌즈로 들어가면 렌즈에서 뭔가 글씨가 나와야 되고 그림이 보여야 되겠죠.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전원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열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진짜 실제 상용화되는 건 아니군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아 그쵸. 예, 역시 드라마네. 제가 너무 어리. 그건 드라마예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안경만 씁시다. 뭐또 렌즈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안경 잘 끼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증강현실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저는 가상현실이 더 궁금해요. 맞아. 제가 사실 가족들이랑 가상현실 게임방을 오, 몇 번 가봤거든요. 재밌죠. 되게 재밌던데요. 네. 우리나라에 사실은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는 거고요. 네.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외국인들이 왔을 경우는 아주 신기하게 쳐다보는 데가 사실은 VR 방입니다. 맞아요. 네. 좀비들 잡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예. 이 VR 기술, 이 가상현실 기술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 무척 크다고 봐야 돼요.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저희 이제 기술자들이 기술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가상하고 현실하고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술 개발을 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와.
그러면 현실인지 가상인지 증강인지 모든 게 헷갈린다는 말입니까? 네. 그 영화에 더 레디 플레이어 온이라고 하는 네. 가상 현실, 네. 가상 세계를 주제로 한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보시면 HMD를 착용을 하면 네. 그러면 가상 세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 내가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차 운전도 하고 네. 공격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는 그게 그 영화의 주제입니다. 좋아 아하.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해요. 왠지 그래 되면 인간성이 또 잃어갈 것 같기도 하고 좀 불안하긴 한데 어떻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현실하고 가상하고 예. 구분을 못하는 착각 현상이 올 수가 있고요. 지금도 게임에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 뭐 젊은이들 또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일반화돼가지고 참 혼동이 되면 좀 그것도 문제일 것 끔찍해요. 같은데요. 네, 우리 이제 게임을 하면 게임 중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가상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현실하고 가상하고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가장 큰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안에서는 아무거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다 그렇죠. 되니까 또 윤리적인 부분. 예.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증강현실 얘기도 했지만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합쳐진 무언가가 또 나와가지고 되게 거대해질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개를 합친 오! 엄청난 어떤 기술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도 있을까요? AR 기술, VR 기술 두 개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그 선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우와. 그리고 두 가지 기술을 합한 기술이 혼합 현실, 믹스 리얼리티라 그래서 지금 예.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상상이 좀 안 가는데 이 현실에서 가상도 만들어지고 막 이런 모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와, 네. HMD를 꼈을 때 밖이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밖이 보이게 만들고 밖도 보이면서 네. 가상도 공간도 만들고 나오고 거기에 새로운 현실 세계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와. 없는 포켓몬 여기다 올릴 수가 있어요. 포켓몬이 바로 보인다 여기서. 네. 신기한데 좀 무섭다. 무섭기도 하고. 또 빨리 좀 경험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네. 막연하게. 아니 근데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 먹거리가 될 차세대 산업이 또 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예.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이용한 도시명 실내 테마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빈 공간인데 네. 아니 빈 공간 아니겠지. 네. 어느 정도 공간인데 또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놀 수도 있고. 네. 와. 예를 들면 VR방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고요. 예. 보통 우리가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밖에서 노는 거죠. 네. 드라이팍이라고 하고요. 물 가지고 노는 거는 워터팍이라고 하는데 네. 두 가지는 시간, 공간 그리고 날씨 영향을 받죠. 그렇죠. 눈 비 오고 바람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명 테마파크는 청룡열차를 줄여서 시뮬레이터에다 집어넣고 콘텐츠를 얹어서 그렇지. 공간 내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 타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 똑같습니다. 드는데 네. 실제로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네요. 맞아. 24시간 돌릴 수가 있고요. 24시간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날씨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우리 역세권에 가면 우리 강남역에 있듯이 네. 많은 사람이 원격제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데서 즐길 수가 있고요. 이 우와. 산업은 미국하고 일본은 이미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로 VR, AR을 하면 되겠다. 네. 이 말씀이네요. 네. 이야, 이 참 좀 더 듣고 싶은데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쉬워요. 시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벌써 AR VR, AR 얘기하는 시간적 제약이 이렇게 많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 앞으로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다양하게 활용될 것 같은데요. 또 앞으로 우리 눈앞에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 이 미래가 더욱더 궁금하고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슬기로운 생활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기랭 본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기서 감사합니다. 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